자, 그러면 여기 입력 조건을 검사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작성을 한 게 두 가지 조건을 삼았는데요. 하나는 자, 이 함수가 이그젠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변수를 a라는 변수를 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행렬식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은 행렬식에 대한 계산이 되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매트릭스 가로하고 a는 false. 자, 여기서 이게 어떤 뜻이냐?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행렬이냐, 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밑에 error라는 명령어를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오화가 되겠죠. 또는 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all size a는 2, 그 다음에 는 false. 자, 이렇게 좀 복잡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사이즈 a가 2냐? 자, 요 함수는 2 곱하기 2 행렬을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명령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이따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함수를 만든 의도가 행렬의 행렬식을 어,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2가 아닌 경우, 2 곱하기 2가 아닌 경우에는 밑에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되면은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이즈 A, 앞에서 사이즈 A, 사이즈라고 함수를 했죠. 그 다음에 all. 자, 이 명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일단 A라는 변수를 1, 2, 3, 4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B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 자, 이렇게 A하고 B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 콜론이 있네요. 자, 그래서 A란 B 함수가 있는데, 자, exam, exam 매트릭스라고 하고 A라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행렬식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행렬식을 계산한 걸 앞에서 우리가 DET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자, 근데 DET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연산하는 방법을 한번 수행을 해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느냐? 자, A에 대한 원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A의 첫 번째 원소, 일렬행에, 그 다음에 1행 1열에 있는 값을 참조하려면 이렇게 1,1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 같이 요 1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원소를 2,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요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은 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있는 값은 열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라고 하면은 여기에 2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2,2일 경우에는 자, 2번 행에 2번 열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거니까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소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참조를 해가지고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행렬식을 계산을 하려면은 a의 1,1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2,2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반대되는 대각선이 되겠죠. 자, a의 1,2 곱하기 자, a의 2,1 자, 이렇게 연산해 줬을 경우에는 행렬식에 대한 값인 마이너스 2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젠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이 부분을 만든 거죠. 자, 근데 이 행렬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일단 자,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이 값만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고요. 자, 디터미넌트 자, 이그잼 매트릭스 A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마이너스 2가 계산된다고 나왔죠. 자, 방금 우리가 처음에 B라는 행렬을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B라는 행렬을 이그젠 매트릭스로 우리가 방금 만든 함수로 실행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근데 행렬식 DET라고 하고 B라고 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함수 만든 거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 내장 함수인 DET는 에러를 발생하네요. 누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B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인데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넣게 되면은 그냥 곧바로 연산을 그냥 이 위치에 있는 부분만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 이 값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행렬식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방금 본 것처럼 행렬의 조건을 검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사이즈 A를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B라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3 곱하기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검색하려면은 우리가 정방 행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이즈 A의 값이 2냐?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값이 이렇게 1,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떻게 의미하냐? 이 크기가 2냐? 근데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하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2고 얘도 2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전체가 2인 건 어떻게 알지? 이때 사용하는 게 all이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al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rue, true 일 경우에는 참이 나오는데 만약에 true, false 행렬을 안 넣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각 원소들이 참일 경우에는 1이 나오고요. 참이 나오고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선언됐을 때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 모든 원소들이 참이어야지 그 다음에 요 값이 참이 나오게 됩니다. 자, false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모든 원소들이 false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false,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o라고 비슷한 명령어가 n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자, n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원소들의 하나라도 참이 결때에는 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모든 원소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rue라고 참이 됐을 경우에는 참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이나 또는 al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 함수들의 모든 값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앞에 돌아와세요. 자, 사이즈 A에 2냐? 인데 여기에 all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모든 원소들의 크기가 2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게 되면은 2일 경우에는 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넣어보게 되면은 3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소가 2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입력 조건들을 검사를 하는 게 좀 더 세심한 프로그래밍 스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잘할수록 실력 좋은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검사를 여러 가지를 수행해야지만 나중에 발생하는 오류들을 쉽게 찾거나 아니면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조건 검사 설명이 좀 많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크레머 공식을 매트랩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다음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4x2는 4고 6x1 플러스 8x2는 6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함수를 한번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a라는 행렬에 이 연립방정식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대로. 자, 2, 4, 6, 8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B는 여기는 4하고 6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이거를 4 세미콜론 6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6, 8인데 이 부분이 잘못했네요. 세미콜론이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A하고 B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크레머 공식을 적용을 하려면요. 여기 XK가 A의 행렬식, 그 다음에 AK라고 하는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야 되는데, 크레머 공식을 적용하려면은 이렇게 어딨죠? 여기 첫 번째 A1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열을 B로 대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A의 E 같은 경우에는 자, A라는 행렬에서 두 번째 열을 B로 대치를 해야지 각각 A, K에 대한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행렬의 열을 선택하거나 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를 기준으로 A의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방향. 자, A의 첫 번째 열을 선택할 경우에는 요 괄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괄호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 열인 2하고 6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 열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2를 넣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4하고 8이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하는 연산자가 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처음하고 끝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모든 원소들을 포함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특징을 가지고 이 행하고 열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행렬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A1하고 A2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을 이제 구해보게 될 텐데요. 자, B 행렬. 그 다음에 자, A의 첫 번째 열.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A1은 대괄호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2행 1열로 구성되어 있고 2행 1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두 개의 행렬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쪽 같은 방향으로 붙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붙이는 게 여기 보는 것처럼 A에 그 다음에 A 콜론 콤마 2. 자,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보는 것 같이 4하고 8은 그대로 있고요. 4하고 8은 그대로 있고 4하고 8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6을 4하고 6으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B, 이번엔 순서가 바뀌죠. 자, A 콜론 콤마 1,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자, 26, 46.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대로 냅두고요. 자, 두 번째에 있는 행을 B 행렬로 이렇게 대치를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레모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분자에 대한 행렬을 우리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크레모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쉽죠? 여기서부터 행렬식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행렬식, 그 다음에 A1에 대한 행렬식 나누기 A에 대한 행렬식, 이걸 구해주게 되면은 A는 A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행렬식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식이 아니고 요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 x의 1에 대한 x1에 대한 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2에 대한 행렬식을 나눠주게 되면은 1.5. 자, 이거에 대해서는 x2에 대한 행렬의 x2에 대한 미지수의 해가 된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연립방정식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크레머 공식으로 구한 거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그리고 행렬식에 대해서 역행렬을 이렇게 배웠었죠. 자, 행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지? 자, 가우스 그 조르단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매트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어, 실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RREF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확대 행렬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앞에서 그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확장 행렬을 구해주게 되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매트랩에서 요 RREF 명령을 이용해서 이 소거법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앞에서 보게 되면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풀려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향 소거하고 후향 소거를 수행하게 되는데 전향 소거든 후향 소거든 이 소거법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확대 행렬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요 세 가지 행렬이 있는데 요 x의 미지수, 그 다음에 요 결과값들을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붙이는 거 어떻게 작업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크레머의 법 정리해서 이 행렬을 붙이는 걸 한번 연습해 봤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장 행렬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매트랩이나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장 행렬을 만들어 주면은 어, 그걸로 확장 행렬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 확장 행렬을 통해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수행할 수 있지만 확장 행렬 자체는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령은 따로 제공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임의로 확장 행렬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자, A라는 연립방정식이 A 다음에 요 B라는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가 앞에서 똑같은 걸로 했던 거야, 내가? 264. 얘는 딴 거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A라는 행렬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번 대문자로 넣을게요. A 3 마이너스 1 1 세미콜론 마이너스 1 1 2 세미콜론 마이너스 1 3 4. 자, 이렇게 A라는 행렬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각각의 미지수가 구성되어 있고 각 열 부분이 각각의 미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B행렬은 자 1, 2, 3인데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겠죠. 자, 이 세미콜론을 넣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강의 자료에서 본 것처럼 스페이스나 콜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 행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 자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하고 B에 대해서 미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A의 행렬,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B의 행렬을 우리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A하고 B를 합쳐서 우리가 확대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확대 행렬을 만드는 방법은요. 앞에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한 거와 같이 이 같은 크기가 같을 경우에는 붙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자, 대괄호 A 콜론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여기에 1, 2, 3 부분이 B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확대 행렬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확대 행렬을 우리가 G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확대 행렬이 구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대 행렬이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REF 그 다음에 G 행렬을 넣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요. 전향 소거, 후향 소거가 완료된 다음에
확대 행렬 부분에 요 끝에 부분이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부분은 요 행렬이 뭐면 단위 행렬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답이 미지수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1.2가 되겠죠. 근데 앞에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별로 관심은 없죠. 답은 요 맨 마지막 열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답만 따로 빼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답을 빼려면은 우리의 해니까 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는 RREFG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S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만 따로 빼려고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행렬을 나누는 원소를 선택했던 것처럼 콜론 연전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번째 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을 선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콜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답이죠. 자, 네 번째니까 4라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만 따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REF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요, 가우스 조르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찾으려면은, 자, 확대 행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A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에다가 A로 구성된 단위 행렬하고 크기하고 같은 여기에 있는 단위 행렬을 서로 붙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위 행렬을 구하는 함수를 EY2라고 하는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G 행렬을 A라는 행렬에 대해서 만들어 봤으니까 A 행렬에 맞는 단위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행렬이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자, 2y2 하고 3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단위 행렬이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A 행렬하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을 붙인 확대 행렬을 만들게 되면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 확대 행렬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쉽죠?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대괄호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EY3 이렇게 입력을 해줄 경우에는, 자, A라는 행렬에 요 단위 행렬이 붙은 확대 행렬을 우리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은 이걸 마찬가지로 G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에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자, RREF 명령어 G라고 엔터를 쳐보게 되면요. 자, 앞에 이게 소거가 완료가 된 다음에, 자, 앞부분은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역행렬을 우리가 또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R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역행렬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R, 그 다음에 행은 다 모두 선택을 하는 거니까 콜론을 해주고요. 자, 컴마이고 요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째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콜론이 시작하고 끝을 지정해 준다고 했죠. 자, 그럼 4 콜론 5, 6 이렇게 해주게 되면 4, 5, 6에 대한 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괄호하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죠. 여기 보게 되면 선택한 게 오른쪽에 있는 3개의 3 곱하기 3 행렬만을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행렬을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한 RREF 명령을 이용을 해서 쉽게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행렬을 구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역행렬은 또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냐?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i에 대해서 아니죠.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을 해서 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행렬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역행렬을 구하는 함수는
inv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inv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inv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구했던 요 a를 입력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는 것 같이 inv라는 함수는 역행렬을 곧바로 구하는 함수이고, 위에 있는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한 방법하고 결과값이 똑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겠죠. 그럼 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배우는 거죠? IMV가 있는데, 자, IMV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우리가 방금 했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에 대한 행렬이 어떻게 구해지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역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아까 얼마였었죠? 구한 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여기 본 것처럼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1.2가 이렇게 나오게 됐었죠. 자, 그러면 역행렬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역행렬을 알게 되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본 것 같이 x는 a의 역행렬에다가 b를 곱해준, 자, 이건 행렬 곱이 되겠습니다. 곱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imva를 역행렬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b행렬이 있죠. a 곱하기 b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행렬에 대한 x에 대한 미지수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b였죠. 위가 b였으니까 자,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0.3, 0.7, 1.2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행렬의 곱인데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별표 곱하기하고 곱하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별표 아니야, 점 곱하기. 자, 점 곱하기는 행렬끼리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행렬 간의 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역행렬의 B행렬을 곱하는 것은 행렬 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소 간의 연산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복잡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0.2에다가 0.3, 0.2에다가 1, 다음에 마이너스 0.7에다가 2, 0.3에다가 3. 자, 이것을 곱하는 행렬 간의 곱셈 연산으로 수행된 결과가 됩니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 뭐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면 역행렬을 구하려면은 또 이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역행렬을 또 구하든가, 아니면은 요 미지수로 표현된 방정식을 그냥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으로 해를 구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렬을 이미 알고 있으면은 그냥 b라는 값을 곱하면 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재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연산하기 가장 수월한 종류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특이행렬이나 비특이행렬에 따라 가지고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역행렬을 구할 때 요 행렬이 특이행렬인지 비특이행렬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연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특이행렬 앞에서 어디 있죠?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0이 아니더라도 0에 아주 가까운 값일 경우에는 결국은 특이행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하더라도 값이 이상한 값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특이행렬인지 비특이행렬인지 이 컨디션 구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고 값의 이상이 없을 때 연산을 해보는 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어디 있죠? 자, 연료 분해법에 대해서 연료 분해법을 뭐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행렬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 정식의 반복법 중에 가우스 자이델 반복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보죠. 안녕!